네, 메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static UART init 해주고요. 맨 처음에 만나는 함수가 LCD 인터페이스 in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TFT LCD의 인터페이스를 GPIO로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하자라고 했고 GPIO로 설정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가 보면 LCD 인터페이스를 init한 함수고 LCD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핀들을 GPIO로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랑 리턴 밸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클락 이네이블을 해줘야겠죠. 얘는 따로 디파인을 두어서 따로따로 해당되는 핀들, 그 다음에 뭐 RS나 WR 데이터 버스 핀들 다 따로 해놓는 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포함되어 있는 A, 에코, G, D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여튼간 클락 이네이블 해주고 스피드 50메가에 아웃풋 푸시풀에 백라이트가 A번에 속해 있나 보죠. 그래서 A번 포트를 GPIO로 인it 해주고 D0, D1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D번에 속해 있는 핀들이나 봅니다. 그래서 GPIO init D번 그리고 D사나 이런 애들은 에코에 속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코를 init 해주고 그리고 RSP는 여기였나 봅니다. CS는 여기였나 봅니다. 각각 해당되는 애들을 GPIO init 해주고요. 초기 값들을 칩 셀렉트에 대한 초기 값을 우리가 액티브 로우시 놓으니까 칩 셀렉트가 1로서 초기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했고요. 레지스터 셀렉터는 일단은 리셋으로 해놨습니다. 제로를 출력을 하게끔 해놨고요. 리드나 라이트는 액티브 로우시 놓기 때문에 평상시의 상태는 하이로 출력하게끔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핀들을 GPIO로 컴피그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그래서 GPIO로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9325에 대한 init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9325가 init 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write register나 read register가 설정이 되어야만 할 텐데요. 이 함수 안에서 그런 일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함수로 가보면 TFT-LCD를 초기화해주는 건데 manufacturers의 드라이버를 근간으로 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LCD write reg GPIO가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걸 구현하겠죠. LCD 언더바, write reg 언더바, GPIO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가보면 얘는 그래서 GPIO를 통해서 레지스터를 쓸 수 있게끔 어느 레지스터에 어느 값을 설정해라 라고 하는 거를 write reg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타입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255개 아래에 있으니까 unsigned 캐릭터 정도로 해줬으면 됐고요.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16비트 인터페이스니까 unsigned 16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인지 가령 R3인지 R20인지 R22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 인자로 선택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레지스터에 설정되는 값을 인자로 매개 변수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GPIO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이 타이밍도 보면 RS를 해당되게끔 RS를 선택해주고 칩 셀렉트를 선택해주고 데이터 버스도 이때 미리 만들어주지요. 데이터 버스가 write 할 때 액티브 로우에서 right으로 올라가는 하이로 올라가는 요 순간보다도 데이터 셋업 타임만 맞아주면 되잖아요.
그 이외의 타이밍, 물론 나중에 홀드 타임도 맞춰줘야만 하겠지만 올라가면 그 타이밍 스펙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 순간에 같이 데이터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RS와 칩 셀렉터와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주죠. 그래서 RS와 칩 셀렉터와 RS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칩 셀렉트는 액티브 로우신 오기 때문에 리셋으로 제로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순서는 칩 셀렉트든 RS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타이밍들을 보면 RS가 먼저고 칩 셀렉트가 나중이고 그 위에 있는 타이밍들을 먼저 보면 칩 셀렉트가 먼저고 RS가 나중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칩 셀렉트를 먼저 로우로 내려주고 그 요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S는 우리가 레지스터에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레지스터에 라이트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 인덱스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RS는 제로로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RS는 또 제로.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 전에 행여나 싶어서 물론 지금 이전의 단계의 아이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write과 read를 하이로 해놨지만 다시 한번 이 순간에 그 write 신호를 하이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하이로 올려줄 건데 RD와 WR 둘 다를 지금은 write이기 때문에 write만 관심 갖고 있고 read strobe 신호는 항상 하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는 항상 하이가 되게끔 하이로 만들어주고 write 신호는 하이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주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레그 값 내가 20번이다 혹은 3번이다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반복문 안에서 i가 0일 거고 1을 0번째 비트까지 옮겨주고 있죠. 그거랑 비트와이즈 AND 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하이 비트가 제로인지 1인지 판단을 해서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즉 1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당되는 포트에 해당되는 핀을 제로로 출력을 1로 출력해주면 될 거고요. 이 값이 0인 값이 나오면 제로 값으로 출력을 해 주어서 이거를 총 16번 반복을 하면 데이터 버스가 완성이 될 거고 그럼 처음에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데이터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RS는 제로, 칩 셀렉트도 제로, write, high, read, high, 데이터 16개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write 하는 경우니까 write을 low로 내려줘야겠지요. 근데 여기 시간 딜레이가 아무것도 없이 바로 write을 low로 내려주었죠. 여기 딜레이가 없습니다. 이 딜레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즉 write이 제로로 내려가기 그 전에 RS가 이미 셋업이 되어 있어야 하는 어드레스 셋업 타임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이게 10나노 정도 되었거든요. 테이블에 AS가 write인 경우에는 10나노세크가 미니멈 값이었습니다. 10나노가 미니멈 값이었는데 요거 없이 지금 요 딜레이가 없이 바로 write을 low로 내려주고 있죠. 바로 low로 내려주고 있는데 write을 바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 그림 타이밍도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카일 시뮬레이션 할 때 그때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순간에 굳이 우리가 딜레이 줌 없이도 딜레이를 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어드레스 셋업 10나노세크가 만족을 하고 넘어갑니다. 10나노죠, 나노. 처음에는 여기 딜레이를 넣어놨어요. 처음에는 딜레이 1세크
마이크로세크 해주면 되겠죠. 마이크로세크고 얘의 레졸루션의 최소값이 12 최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해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든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빠르게 동작할 수 있지 만들 수 없나라는 식의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이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왜 생략되는 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칼 시뮬레이션 하면서 같이 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만족했다고 가정을 하고 넘기고 바로 로우를 내려주었죠. 로우로 내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어느 정도의 시간 그 로우 펄스 모드스가 얼마였습니까? 로우 펄스 모드스가 150나노 이상인데 이게 150나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이를 올려야 되는데 바로 하이를 올려버렸죠. 라이트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래는 요 안에 얘와 얘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없이도 요 타이밍 스펙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넘어가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실제 타이밍도 보면 하이를 올렸고, 물론 또 요거 올리는 순간보다도 데이터가 올리는 그 순간보다도 요 순간보다도 데이터가 요만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었죠. 데이터 셋업 타임이 10나노가 돼야 되죠. 그쵸? 이게 10나노보단 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족한다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거 올리는 순간에 데이터가 아까 이 순간에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이미 10나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올리고 나면 이것들은 그 MCU에서 만들어주는 신호고 IRI932호에서 이 순간에 여기 데이터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되었으면 어느 정도 또 홀드 타임이라고 얘가 TH가 15나노세크 이상 이게 유지해야 되죠. 유지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RS나 또 어드레스 홀드 타임이 있어가지고 올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15나노세크 이것도 볼게요. AH도 5나노네. 5나노. 요거는 15나노, 요거는 5나노. 그쵸? 그러니까 총 15나노 다음에 15나노세크 다음에, 그러니까 5나노죠. 여기서는 얘는 5나노 다음에 RS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딜레이 없이, 여기 안에 아무런 딜레이 없이 바로 RS를 하이로 올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얘 실행하면 바로 올릴 수가 있었어요. 칼 보면서 그때 하죠. 칼 하면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라인웨그 요거 한 다음에는 지금 뭐만 넘어갔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었던 값은 인덱스 레지스터에, 즉 레지스터의 인덱스를 지금 전송을 했었죠. 라이트로. 그렇죠? 레지스터 인덱스 얘를 전송을 했어요. 데이터가. 그 다음에 또 뭐를 전송해 야겠습니까? 레지스터 인덱스를 전송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겠죠. 한 번 더 라이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라이트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RS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때의 RS는 요거를 전송할 때 RS는 하이가 되겠죠. 레지스터의 인덱스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 값의 그 값 자체를 전송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이로 해줬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칩 셀렉트는 이미 로우로 내려가져 있었고, 위에서 로우로 내려가져 있었고요. 레지스터 셀렉트는 우리가 적절하게 여기서 하이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라이슨 우리가 하이로 여기서 올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라이트를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데이터는 요 값이죠. 요 값 레지스터에 대한 실제의 값, 얘를 마찬가지로 요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맨 하에서부터 한 비트씩 읽어보고 그 값이 제로인지 1인에 따라서 1로 내보낼 건지 제로로 내보낼 건지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적절한 핀에다가 내보내주면 되고요. 내보내줬으면 이제 얘를 로우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라이트를 로우로 내려주는 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없이, 여기서 코드에서는 딜레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딜레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죠. 딜레이 먹고 하이를 올려주고 있죠. 딜레이가 지금 코드상에서는 딜레이가 안 보이지만 요 안에 안 보이고 있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이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WR을. 그 순간에 RI9325가 이 값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끝났으니까, 라이트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칩 셀렉트를 하이로 올려줍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올리는 순간보다도 어떤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딜레이 없이 바로 올려주고 있지요. 이거를 지금 한번 직접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런 딜레이를 왜 뺐는지. 그래서 나눠드린 거에 하이를 여시면 파일이 열릴 거고요. 해야하나 싶어서 전체 빌드를 그냥 부분 빌드 할까요? 부분 빌드 했더니 나왔고,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디버그 모드가 바로 안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옵션 스포 타겟에서 디버그를, 지금 보드를 물려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때 코드를 전달 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게 유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타겟 보드 물려서 하는 걸로. 그럴 때는 시뮬레이터 쓰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로 가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 하나만 들어보죠. 포트 D에 5번. 지금 어디를 걸었었냐면 지금 본 부분을 보죠. 지금 본 부분. 라이트 외그에 얘와 얘 사이의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C 언어의 코드상에서는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얘랑 얘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right은 우리가 뭐로 잡아놨냐면 D에 5번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서 돼있네. D 5번. 예. D 5번이죠. 예. 마침 돼 있었습니다. D에 5번으로 잡고, 그럼 얘를 리셋하고 실행하면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걸릴 거고, 지금 여기 이런 애들은 저 윗단계에서 아마 있었나봐요. 그거 무시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요 순간에 멈춰진 거지 않습니까? 요 순간에서 여기 레퍼런스 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빨간 점선이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여기까지 넘을 거고, 여기서 로로 1로 올려주죠. 죄송합니다. 이 문장 만났을 때가 제로로 내주죠. 제로. 이 문장 만났을 때가 제로고, 아직 이 문장을 실행 안 하고 있죠. 이제 이 문장 실행할게요. 이제 그래서 F10을 가지고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 사이 값이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사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50, 이 델타 값 보이십니까? 델타 값이 150 나노세크죠. 그쵸? 0.152778 마이크로세크라고 했으니까 152 나노세크예요. 한 100나노라고 합시다. 100나노, 150 나노. 그래서 요 지금의 우리 상황에 있어서는 72메가의 H클락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을 때, 그때의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150 나노세크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설명 파일이 어디 갔죠? 닫았나요? 제가 그거를? 여기 있고, 130. 여기 있네.
그래서 right을 low로 내리고 high로 해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순간이 이 값이 펄스 low죠. 펄스 low가 50에서 5, 펄스 low가 요거가 50이잖아요. 5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은 150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스펙을 만족을 해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얘는 함수로 실행해 주는 거고 요거 그 MCU가 STM32F103Z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제로 세크 만에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MCU가 이러한 일을 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시간이 150 나노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여기다 딜레이를 주지 아니하고도 바로 넘겨도 이미 여기서는 150 나노세크의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딜레이 문을 주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다 딜레이를 넣어가면서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딜레이 마이크로세크 뭐 10나노 이런 식으로 10나노가 아니죠. 그쵸 마이크로세크니까 10나노 이런 식으로 넣어가서 하다가 요 문장 실행하려고 매번 딜레이를 먹으면 되게 느리게 돌 거잖아요. 그래서 딜레이를 줄이다 보니까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는 식의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딜레이를 뺐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타이밍 스펙을 봐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right reg 해서 해당되는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값을 write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 처음에 0번지에 1이란 값을 쓰고 뭐 레지스터 인덱스 1에다가 100이란 값을 쓰고 쭉쭉쭉쭉 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i를 5만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얘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냥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초기값을 줘야 되고 조건을 판단을 해야 되고 널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다시 또 감소시켜야 되고 조건을 판단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클락을 소모할 거고 클락 소모함으로 해서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딜레이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딜레이를 우리가 시스틱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는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뭐 몇만 번이나 몇십만 번 반복함으로 해서 밀리세크나 마이크로세크의 딜레이를 대충의 about 딜레이, 대충의 딜레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스템 클락이 72메가인데 우리 거는 H 클락을 뭐 36메가로 바꿔 쓰는 그런 환경이거나 그렇게 되면 딜레이도 반으로 훅 떨어지겠죠. 대략 반으로 훅 떨어질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여하튼 간에 여기까지 해주고 이러한 일이 왜 딜레이를 넣냐면 파워에 관련된 어떤 셋업인데 이러한 일을 썼고 레셋에 썼고 레셋 쓴 값이 반영이 되려면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속내용을 굳이 속들이 보고 있진 않으니까 그냥 쭉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write reg GPIO가 마련되어 있으면 LCD 9325를 init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 함수를 콜한 위치로 돌아가면 여기 메인에서 콜했고 9325가 init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ON 하는 함수를 들어가 보면 그냥 A 포트에 1번 핀을 하이를 줌으로 해서 백라이트를 ON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rintf를 UART1에 연결시켜줬다라고 했고 그래서 UART1의 터미널 창에 tiger out이라는 문장이 찍히고 캐리지 리턴이 되고 뉴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서 디바이스 코드는 무엇이라고 찍어주는데 16진수에 무엇이라고 찍어줍니다.
이 값은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걸 보고 얘는 우리가 GPIO write는 우리가 아까 해놨잖아요. GPIO write 이 함수는 read 있죠. read 얘가 그 register read인데 GPIO를 가지고 read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인덱스를 주면 되겠죠. 나중에 리턴 밸류가 있기 때문에 리턴 밸류 준비를 해놓고 지역 변수로. 그리고 왜 GPIO init type def가 필요했었냐면 얘는 읽을 때니까 데이터의 디렉션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드 할 때는 write 할 때는 write이지만 read 할 때는 read죠. 처음에 write은 어떤 인덱스인지 그 다음은 read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가 바뀌기 전에 여기서 이 사이 안에서 데이터 디렉션을 read로 바꿔줘야만 하겠죠. MCU 쪽에서. 마찬가지로 칩 셀렉트와 레지 셀렉트와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RD와 WR은 하이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칩 셀렉트는 로우로 떨어뜨려 주고요. 레지스터 셀렉트도 얘를 할 거니까 로우로 떨어뜨려 줘야겠죠. 인덱스니까. 그리고 RD와 WR은 전부 다 하이로 맞춰 주겠습니다. 지금 요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순간에 칩 셀렉트는 로우로 떨어뜨려 주고 RS도 로우로 떨어뜨려 주고 RD는 하이로 해주고 WR도 하이로 해주고 데이터를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는 어느 레지스턴과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지금 RD하고 WR을 하이로 만들어 줬고, 이 값을 1을 해당되는 비트 위치까지 가서 읽어보고 0인지 1인에 따라서 16개를 지금 버스상에 실어 놓았습니다. 버스상에 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간이 되겠죠. 이 순간. 즉 write을 low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write을 low로. 그래서 low로 떨어뜨려 주는데 write을 low로 떨어뜨려 주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기다려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안에 딜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write을 하이로 올려주죠. 여기서. 그래서 write을 하이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리드를 해야겠죠. 리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칩 셀렉트는 다시 하이로 올라가고요. 물론 요 사이에 딜레이가 있지만 어드레스 홀드 타임이라는 딜레이가 있죠. write에 대해서 그렇죠? write에 대해서 어드레스 홀드 타임이 있어서 R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딜레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드 딜레이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어디였어? 얘를 여기 이 순간에 하이로 올려줍니다. RS를 하이로 올려주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데이터의 디렉션을 바꿔놔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의 디렉션을 바꿔놓게 됩니다. 데이터 버스에 대한 디렉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D, D1, D, D3 쭉 해가지고 걔네들을 전부 다 input floating으로 바꿔줍니다. 디렉션을 다 바꿨으면 이제 RS는 하이로 올라가 있고 RD는 하이로 올라가 있고 RD를 이제 이 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디렉션 바뀌어져 있고 write은 하이로 올라가져 있고 이미 이 순간에 그쵸? 하이로 올라가져 있고 리드를 로우로 떨어뜨려 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리드를 로우로 떨어뜨려 줍니다. 딜레이 조금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후에 다시 이거를 1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즉 MCU가 요 데이터 값을 읽게 됩니다. 읽게 되는 게 이제 읽어야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값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read input data bit라는 GPIO 함수가 있고 말 그대로 리드하는 거예요. input data bit를 어느 포트에서 이러한 포트에서 그리고 어느 한 핀. 지금 이거 처음에 반복문 안에 있죠. 지금 얘가 반복문 16개 반복하고 있는데 i가 0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0번 핀서부터 읽습니다. 처음에 i가 0이니까 0의 위치를 쉬프트 해가지고 읽으니까 처음에 0번 비트 위치가 되겠죠. 그거를 처음에 얘 값은 제로로 할당을 해놔야만 합니다. 지역 변수 사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초기 값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고 필요 없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꼭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했으니까 처음에는 0을 값을 가지고 있고 0번 비트를 읽어서 그것을 0번만큼 쉬프트 합니다. 그거를 0과 비트와이즈 5 하면은 맨 하이 비트만 0인지 1인지 설정이 될 거고요. 다시 i로 올라가면 i가 1 될 거고 1번 비트 값을 읽을 거고 그거를 1번만큼 움직이니까 만약에 1로 읽혔으면 1, 제로가 되겠지요. 그 1, 제로를 비트와이즈 5 하니까 1에 해당되는 거죠. 1번 비트 위치에 해당되는 값으로 여기에 올라갈 거고요. 다시 2가 되고 2번 비트 위치 설정할 거고 3 되고 4 되고 함으로 해서 각각의 비트 포지션에 맞게끔 LCD 레드 밸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읽었죠 CPU가 이제 이거를 그리고 다음번 동작을 위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말고 칩 셀렉트는 이제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하이로 올려놓고 다음번 동작을 위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버스를 아웃풋으로 잡아놓습니다. 여기다 읽어놨잖아요. 읽어놓은 거를 리턴을 해줄 수 있도록 요 값이 읽은 LCD 레지스터 값을 읽은 값을 리턴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저 함수를 콜했는데 콜했잖아요. 메인 함수에서 이거를 콜했는데 0번 레지스터 값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0번 레지스터를 읽을 때에는 디바이스 ID가 읽힌다라고 했죠. 디바이스 코드. 가령 얘가 9325였다라면 9325였다면은 16진수로 2진수로 1001 0011 1001 0011 한 바이트 그 다음에 0010 0101 두 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바이트 값을 얘가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9325인지 9320인지 그런 값에 따라서 디바이스 코드 지금은 얘가 어떤 변수를에다가 따로 받아놓고 있지 않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다이긴 합니다만 하여튼간 디바이스 코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이상한데 화요일 안에서 계속 이 함수를 콜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들어오고 얘는 그냥 무한루프 돌게끔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지금 계속 이거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낫지? 하여튼간 LCD9325 draw picture라는 함수를 콜하게 되는데 그 함수의 실인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인적값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작의 X 위치, 시작의 Y 위치, 종료의 X 위치, 종료의 Y 위치입니다. 그래서 240x320 요 사이즈의 그 판넬의 LCD, TFT LCD의 거기 영역에 요 값을, 다섯 번째 인적값을 보면 타이거란 말은 뭐냐면 여기 타이거가 안 나왔는데 여기 include 문에 타이거가 있어요. 타이거가 전역 변수처럼 취급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컨스트입니다. 그래서 얘 값을 가지고 오면 그 배열의 이름이고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엘리먼트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값이 주소값. 타이거는 배열의 이름은 첫 엘리먼트의 주소값입니다. 첫 엘리먼트의 주소값부터 시작을 해서 46번지만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여기의 46은 왜 하필 46이냐라고 하면 실제 픽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위치가 헤더로부터 0x46번지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주소 값이고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애들은 8비트죠. 언사인드 캐릭터죠. 그래서 개 타입은 주소인데 그냥 주소가 아니라 개형을 언사인드 8 캐릭터로 바꿔주었습니다. 한 바이트씩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얘 주소는 46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 주소는 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상에서 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이트 주소죠. 한 바이트 주소. 그래서 이 함수를 콜했는데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 장 그리는 건데 1, 2, 3, 4가 그런 의미고 다섯 번째를 안 써놨네요. 주소 A 어드레스라는 얘기입니다. 어드레스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 to U8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주소 값인데 그 주소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값입니다. U8에 대한 데이터 값. U8 그렇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가보면 요 안에서 타입을 또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타입은 함수 밖에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처럼 함수 안에서 새로운 사용자의 타입, UDT, User Defined 타입 그런 것들은 스트럭처나 유니온이나 혹은 이너머레이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함수 안에서 타입을 정의하게 되면 요 타입은 요 함수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 언더바 데이터라는 유니온 타입을 하나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멤버들의 구성을 갖고 있고 이 타입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 언더바가 없는 그냥 데이터라고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변수명입니다. 얘는 변수명이고 얘는 타입명이에요. 예. 그리고 얘가 유니온이고 유니온 안에 하나, 둘의 멤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가 2바이트짜리 unsigned short짜리 u16이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멤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얘는 캐릭터짜리 unsigned 캐릭터짜리 배열로 가지고 있지요. 근데 유니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하다, 공용체다, 공용 같이 쓴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이랑 메모리를 같이 씁니다. 얘는 2바이트, 얘는 1바이트가 2개 있는 것.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온을 쓰는 방법이 메모리를 공용해서 쓰는 거가 이유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메모리를 어떻게든 절약해서 쓰고자 할 때 쓰기도 했었고 지금의 용도는 메모리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2바이트짜리로 쳐다보기도 하고 또는 1바이트짜리가 2개 있는 것으로 쳐다보려고 이러한 방식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니온이라고 하나 설정이 되었고 유니온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2바이트 아까 뭐 U16이었나요? 이름이 변수명이 3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해 놓는 겁니다. 요거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아까 또 이름이 뭐였죠? U8 배열. 예. U8 배열이라고 U8 제로 거 하나 있고 U8 1인 거 하나 있잖아요. 얘네가 1바이트 unsigned 1바이트 짜리인데 이 메모리 공간을 같이 사용해요. 여기다 1바이트 하나, 여기다 1바이트 하나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똑같이 여기가 제로, 여기 FF 이렇게 늘어나는 번지라고 하면 여기가 U
U8에 0가 되고요. 여기가 U8에 1이 됩니다.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U16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이라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변수명을 하나 했고 i는 나중에 반복 변수명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롱이라는 거는 어떤 용도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롱이 계산이 되어질 텐데요. 뭘 할 거냐면 end 값과 end 값을 곱한 값으로 나중에 저장을 할 거예요. 이 end 값은 픽셀 크기가 되겠죠. 처음에 시작값을 우리가 0으로 했기 때문에 픽셀 값을 0으로 했기 때문에 end 값 곱하기 end 값 하면 그 전체 픽셀 사이즈가 됩니다. 좀 이따 보고 이거는 그래서 또 LCD9325에 set 커서 그래가지고 스타트의 X, 스타트의 Y를 가지고 와서 이 함수에 넘겨주죠. 커서의 위치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함수를 가보면 X값, Y값 받아왔는데 우리가 20번지랑 21번지가 어드레스 카운터를 지정하는 레지스터 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지스터에다가 이런 값을 써주는데 지금 처음에가 X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X가 들어갈 위치에 Y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호리젠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Y가 들어가고, 버티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X를 어떻게 변형해서 집어넣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랜드스케이프처럼. 호랑이 꼬리, 다리, 호랑이 수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 240 by 320으로 보고 계속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 세로값을 가로값에 넘겨줘야 되고 가로값을 세로값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제 커서 엔트리 모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서부터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막 뒤집혀져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경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양을 바꾸고자 처음에 시작 위치를 13F가 여기 13F가 319에요. 319 가로 방향에 240 by 320인데 요 방향의 제일 끝값이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9까지니까 그 맨 끝에 값이에요. 맨 끝에 값에서 X값을 빼줍니다. 요 커서 위치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240 by 320으로 지금 셋업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가로 크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XY가 바뀌어지는 거고 시작 위치가 끝에 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에 번지 빼기 X가 되어졌습니다. 여하튼간에 스타트의 위치를 우리가 컷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그 이니트 할 때 여기서 엔트리 모드를 3번을 그 30으로 해놨죠. 그래서 1130 엔트리 모드가 110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 X 밀러, Y 밀러가 안 돼 있는 상태. 하여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엔트리 모드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셋 커서를 이렇게 해줬던 거고 초기값의 위치가 잡혀진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GRAM 데이터를 write 할 건데 바로 write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프리페어 해놓고선 write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지를 내가 write 하겠다. 2번지에다가 write 하면 GRAM에 write 되는 거고 그 2번지를 인덱스 레지스터를 세팅해 줘야기 때문에 인덱스 레지스터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set index register 똑같이 칩 셀렉트 로우로 떨어뜨려주고 rs 로우로 떨어뜨려주고 rd 하이로 해준 상태에서 데이터 준비해주고요. 2란 데이터 값은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2번지가 데이터 write이니까 데이터 준비하고 write을 로우로 떨어뜨렸다가 하이로 올려주면 9325가 이 값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레지스터 셀렉트를 하이로 올려줍니다. 여하튼 간에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인덱스가 22라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의 전송을 해줘야만 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0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까지 할 건가. 픽셀이 지금 이렇게 엔드 곱하기 0, 이게 0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00을. 그래서 계산을 해놓고 0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즈만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데이터라는 변수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1번째 바이트 값, 0번째 바이트 값 얘가 리틀 엔디안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46번지부터 입력을 해줬었죠. 아까 우리가 이 함수를 콜할 때 46번지, 이 46번지는 뭐 여기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제 여기서 한 바이트, 여기서 한 바이트 가져와야 되는데 요 두 바이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 두 바이트가 어떤 바이트냐면 RGB 565 포맷으로 되어 있고 그 565 포맷이 상위 바이트의 데이터의 상위 바이트가 메모리의 상위에 저장되어 있는 게 리틀 엔디안입니다. 그래서 R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 값이 섞여 있고 B 값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적절하게 맞게끔 한번 픽셀 값 전송되고 나면 I 값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2바이트씩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됐고 여기 U8의 위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상위 바이트 값을 여기다 담고 플러스 0을 해줘가지고 하이 바이트 값을 여기다 담아서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죠. 전송은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전송할 게 아니라 16비트로 전송할 거니까 얘를 전송하면 됩니다. 지금 담아놓은 거는 U81, U80인데요. 근데 얘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U16을 전송을 해 주어도 이 값이 전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when GPIO는 데이터를 실제 써주면 되겠죠. 칩 셀렉트 선택하고 레지스터 셀렉트는 하이로 해주고 데이터 값, 준비된 데이터 값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write 내렸다가 write 올리고 칩 셀렉트 올리면 바이트 하나가 16비트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쭉 픽셀 데이터만큼 개수만큼 쭉 진행해 주면 되겠죠.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니다. 요거 아까 좀 약간 요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드에 따라서 엔트리 모드에 어드레스 카운터가 어떻게 증가되는 거랑 이런 것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테스트 해보면서 이게 막 바뀌어 나와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안 했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이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림이 뒤집혀져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따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트리 모드를 건드려도 되겠지만 엔트리 모드를 안 건들고 그냥 이렇게 직접 커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직접 카일 프로젝트를 여시면 얘는 그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LCD를 장착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봐야겠죠. 이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못 보겠습니까? 설정이 제대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 설정은 GPIO 설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크게 컴파일하고 디버그 모드 들어가시면 그래서 얘를 뭐 4, 5 실행을 하는데 뭐 그 전에 GPIO 설정이 제대로 되었겠죠. 뭐 GPIO 설정 제대로 된 거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숙달되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면서 봐야겠는데, 뭐 이거는 이제 GPIO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뭐 9325가 이니트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는 뭐 파형을 여기다 찍어보면은 뭐 얼마, 제로 값이 얼마, 레지스터 제로가 1 들어가고, 레지스터 1이 뭐 2 들어가고 이런 식의 값들이 여기에 보여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할 때는 요거 디버그 쓰지 마시고 직접 장착을 하셔가지고 LCD를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하시고, 예. 이것도 그냥 지금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LCD에 그림 하나 이렇게 호랑이 그림 하나 이렇게 띄운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뭐 FND 이 버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라서 FND가 동작을 개시하게끔 뭐 EXTI 버튼을 누르면 외부로부터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게끔 뭐 도트 매트릭스면 뭐 도트를 누르면 도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동작하게끔 뭐 조이스틱이 동작을 하고 뭐가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메뉴를 꾸며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픽 TFT LCD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꾸며놔야 돼요. 그림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여기 LCD에다가 어느 위치에 하면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한번 처음에. 점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점을 찍을 수 있었으면 이 점의 색깔 한번 바꿔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보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게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뭐 빨간색 여기 뭐 그린색 여기 뭐 옐로우색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서 한번 찍어보시기도 하고요. 이런 게 끝났으면 뭐 LCD에 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직선을. 이런 직선도 그려보시고 세로 직선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게 끝났으면 직선이 이제 세로가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요. 이런 직선도 될 거고 이런 직선도 될 거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직선이나 급하게 올라가는 직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직선이 끝났으면 뭐 네모 하나 한번 그려보시고 직사각형이 얘랑 평행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직사각형이 임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LCD에 그리고 원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이 그려졌으면 이제 반원을 한번 그려보시고 아니면 부채꼴로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런 폴리곤 이런 다각형도 그렸으면은 겉에 여기 아웃라인의 색깔도 한번 지정해 보시고요. 안의 색깔도 한번 채워 보시고요. 그리고 아웃라인의 두께를 얇게도 한번 해보시고 두껍게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런 시도를 막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 그릴 때 이 알고리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려도 되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하는 거로 그려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또 아까 폰트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ABC 이런 식으로 폰트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원하는 위치에다가 작은 글자를 찍어 보시기도 하고 큰 글자를 찍어 보시기도 합니다. 큰 글자에 대한 폰트가 있어야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 보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런 것들 직선 뭐 그냥 직선이지 뭐 사각형 뭐 사각형이지 뭐 색채우는 거 뭐 어려워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LCD에다가 그 TFT LCD에다가 이런 일을 직접 자기가 코드를 가지고 구현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C코드의 내용보다는 약간 좀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 폰트도 한번 찾아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폰트에 대한 난이도를 이런 거 점 찍는 거 난이도가 1이라고 하면 요거의 난이도는 한 2, 3 정도 되고요. 이 직선 그림 요렇게 직선 그리는 난이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난이도는 이렇게 그리는 난이도는 거의 한 50으로 올라갑니다. 쭉.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얘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한 70이나 그 정도 되겠죠. 원은 조금 알고리즘 하려고 하려면 좀 높아요. 100 정도. 폰트 이것도 한 100, 찾아만 가면 되니까 한 50이라고 볼게요. 제 개인적인 의미의 난이도입니다. 얇게 굵게 하는 거는 그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난이도가 이것만 그릴 줄 안다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폰트 찍는 것도 이거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왜 이런 난이도를 말씀드렸냐면 요 한글을 하려면 난이도가 500으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글 그 폰트 하는 거는 전에 잠시 소개시켜 드렸던 윤도경 교수님의 그 한글 폰트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인터넷에 자기네들이 한글 폰트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합니다라고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려놓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윤도경 교수님의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다들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다들 그 윤 교수님의 코드도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몰랐는데 조금씩 찾다 보면은 그런 카피 앤 페이스트 블로거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좋긴 좋은데 하여튼간 이런 한글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아까 구현하자고 그랬잖아요. 버튼도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랑 버튼을 뗐을 때랑 모양이 틀리죠. 보시면 여기 스티커 노트라는 여기 지금 이걸 양식을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랑 뗐을 때 이 상태인데 눌렀을 때는 이 상태가 되잖아요. 약간 좀 진해지잖아요. 그럼 버튼에 누르고 땜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의 그 화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되어지고 하다 보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호랑이 그림 하나 지금 띄워놓은 것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데이터의 자료형도 아스키 값을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 값으로 변환한다든가 16진수로 8진수로 변한다든가 2진수로 변환한다든가 그런 내용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했던 건 이거 하나인데 호랑이 그림 하나 띄운 것 뿐이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만 살려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 TFT LCD를 이용해서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 내용 이런 걸 다 다룰 수가 없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C 언어의 더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 다음 주 수업은 똑같이 이 내용을 할 겁니다. 똑같이 이 내용을 할 건데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내용이 GPIO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FSMC라는 Flexible Static Control FSMC 쓰면서 하죠. 뭐였니? FSMC Flexible Static Memory Controller 요거를 이용을 해서 호랑이 그림을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